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줄면서 경기 하강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양식장 고손 피해가 확산되면서 근본 대책으로 저층 해수를 활용한 취수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등 보호무역 강화로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줄면서 지역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등 대외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경기 하강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 산업이 주축인 포항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액은 지난 3월과 4월에 늘었다가 5월과 6월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의 철강 제품 수입 규제 여파로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방간 제조업체들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우리 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전체 수출도 20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특히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수출이 무려 26.3%나 줄었고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있는 경주도 23.3%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철강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고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수입 물량을 제한해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물량으로 이제 쿼터를 제한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포항에 있는 철강 업체가 다른 시장을 새로 뚫기는 쉽지가 않고 가격으로는 중국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철강산업 기반의 포항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선 남북 간 철도 연결과 한너 가스파이프 연결 등 북방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제 안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대의원 회의에서 신임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경북도당 권리당원 대상 ARS 투표에서 58.2%를 득표했고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 61.8%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허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도당 위원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야당과의 화합을 통해 경북 발전에 이바지하며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늘면서 수조에 얼음을 넣어 수온을 낮추는 등 양식장마다 피해 줄이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저층 해수를 활용한 취수시설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근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호미곶면의 한 양식장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어류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급히 얼음을 쏟아부어 수온을 낮춰보지만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 잠시뿐입니다. 현재 울진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영덕, 포항, 경주 앞바다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도 내 양식장 36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전복 등 42만 7천여 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는 3억 원의 긴급 예산을 들여 액화산소와 순환펌프, 얼음 등을 어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해가지고 얼음을 살포한다든지 액화산소라든지 이런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는 그 심해 저층수, 온도가 낮은 것을 올려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고수온 피해 양식장 중 수심 5m 이내 바닷물을 끌어 쓰는 양식장이 대부분으로 15m 이하 저층 해수를 끌어 쓰는 취수관 사업이 장기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50%에 해당하는 1, 2억 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다 보니 보험 가입 외에 설치는 힘든 실정입니다. 자단비는 높거든요. 그리 국비를 수반 데가 자단비를 좀 낮춰주면은 전어가의 저층 심해수를 뽑아떼기면은 앞으로 양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경북도는 해수부에 25억 원의 취수시설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단순한 협력과 상생을 넘어서는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도청 화랑실에서 대구 경북 한뿌리 공동선언문을 천명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따라 앞으로 대구 경북은 기업 투자 유치와 기업의 역외 유출 방지, 특화 산업 육성, 농작물 유통 촉진에 협력하는 등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당면하고 있는 통합 신공항 건설과 낙동강 맑은물 공급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대구와 인접 시군 간 도시계획 공동입안 등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아 수명 연장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회의 모습을 실시간 중계하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허가한 뒤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임에도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심지어 자격 논란이 있는 위원을 배제하지 않은 채 서둘러 표결을 강행한 겁니다. 제가 본 그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중에 꼭 필요한 그 부분이 왜 없었는지, 킨스는 갖고 있는데 원안위가 안 갖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그게 굉장히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회의장 방청 인원까지 제한해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제까지 우리 원안위는 우리인데 이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오늘 방청 신청을 해도 저 14명이 했는데 한 명만 방청하게끔 해주고.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절차와 위원 자격을 문제 삼아 수명 연장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논의의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가능했던 표결 처리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처럼 회의 모습을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분한 토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투명한 정책 결정을 위해 논의 과정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규제기관의 역할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친원전 정부 정책에 따라 한수원의 협조자라는 오명을 들어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할지 모두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를 열고 닷새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예산결산특위와 행정사무감사특위,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오는 17일까지 울진군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진 지 10년입니다. 설립 목표에 비해 외자 유치는 미흡한데 운영상의 문제는 적지 않게 드러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는 8곳으로 개발 진척도는 93%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허허 벌판이던 대구 테크노폴리스에는 12개 외국 투자기업과 100여 개 국내 기업, 연구 교육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R&D 기반, 그다음에 우리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땅값이 싸다, 그다음에 물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는 그 기업들한테 설득이 없기 때문에 수성의료지구는 지식기반 산업시설 용지만 70%가량 분양됐을 뿐 의료시설 용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정부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체류형 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운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외자 유치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27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경자청 건물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인을 하다 보니까 관할 문제, 책임 문제에서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에 있고 또 부산 진해청도 가까이 있고 또 보면 좀 불리한 입장은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 3천만 달러, 전국 경자청 가운데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 비율도 5%에 불과해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김순견 경제부지사에 대한 퇴임식을 갖고 내일자로 공모 절차를 거친 전우헌 신임 경제부지사를 임명합니다. 퇴임하는 김순견 부지사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입니다. 전우헌 신임 경제부지사는 3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력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촌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귀여가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영덕 등 동해안 4개 시군과 함께 경북 귀여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어촌에 정착한 선배와 귀여 희망인을 연결해주는 등 귀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귀여 가구는 906가구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어촌에 새둥지를 트는 가구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영덕에 위치한 경북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늘 포항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와 동해안 특화품종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동해안 특화품종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육기술 연구와 배합사료 연구시설 이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강도다리와 넙치를 대체할 돌가자미와 문치가자미, 찰가자미 등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이 기대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지속되면서 한낮 기온 33에서 36도 분포로 무덥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가 다소 주춤했던 경북 동해안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경주와 포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는 오전 11시부터 울진과 영덕으로 확대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체가 찜통더위에 시달렸는데요. 내일도 한낮 기온 33도에서 36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와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니까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잠자리에 선풍기 틀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을 위해 창문이나 방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 낮이 되면 울릉도 32도, 독도 30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는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석으로 있는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장 공모 절차가 속속 진행됩니다.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늘부터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15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취임 넉 달 만에 검찰 수사로 자리가 빈 경북경제진흥원장도 17일부터 공모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는 3개 산하기관장 임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경북관광공사 사장과 경주문화엑스포 사무총장은 도지사의 공약인 문화관광공사 설립과 맞물려 있어 임명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올해 유방 강소기업 11곳을 새로 선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업체를 방문해 현판식을 갖습니다. 올해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의 경우 종합 컨설팅과 맞춤형 프로그램, 해외 수출 상담회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은 기존 43개 회사를 포함해 모두 54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전체 매출은 4.3%, 고용 인원은 1.7% 증가했습니다.
영덕에서는 처음으로 수산 분야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입됩니다. 영덕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의 본국 사촌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베트남과 필리핀 등 3개국에서 55명이 신청해 오는 10월부터 석 달간 오징어 건조 어가에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비자를 받는 대로 다음 달까지 입국할 예정으로 월 급여는 157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신라 문화제 기간 동안 육부촌 저잣거리 먹거리 장터와 체험 부스를 운영할 개인이나 단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경주를 대표하는 한식과 퓨전, 분식 등 먹거리 장터와 신라 문화제 주제와 맞는 체험 부스 등 모두 44개 동으로 오늘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한편 올해 신라 문화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월정교와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우주를 향한 신라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상으로 8월 13일 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